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또 청와대로 몰려갔습니다. 아예 의원총회를 청와대 앞에서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고 비난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요즘입니다. 김현철, 박영선 두 장관 임명 강행하면 파국이라고 황교안 대표 그렇게 경고했는데 결국은 임명을 하면서 결사항전, 김학의 수사를 막겠다는 건가라고 반박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4월 국회는 투트랙으로 일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 의사 일정 합의도 안 하면서 목리 부린다고 비난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당이 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고 했고요. 이 와중에 강원도 산불을 놓고 야당은 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이런 산불이 일어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대책회의 열린 시간에 대통령이 맨 처음에 보이지 않았다. 어디 있었냐? 술 취해 있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안상수 의원도 청와대 회의 제대로 됐는지 짚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청와대 앞으로 몰려간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김영철의 방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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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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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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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여권 조작 청와대는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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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 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모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왜 오늘 또 청와대 앞 이 자리에 서야 되느냐. 4월 국회가 시작한 첫날 청와대가 야당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기대출 그리고 관사 데크에 이어서 이제 청소갑질 경호처장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라고 집권한 청와대가에게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청와대냐? 반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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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권영신 교수님. 네. 요즘 자유한국당 청와대 자주 가네요. 그러네요. 예.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는 국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으로 집권한 지금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예. 족불 정권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나 일부에서는 또 이것도 나라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가가 도로로 바뀐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만사 형통이라는 예. 말이 유행했었죠. 네. 그러니까 MB 시절에 형님인 예. 그 형님 형자 써가지고요. 예. 만사 형통 예. 형님으로 다 통한다 했는데 예. 지금 만사 청통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뭐 시청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청와대를 통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오히려 청와대가 과거 정부 이상으로 모든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야당도 이제는 걸핏하면은 청와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민주당이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은 예. 민주당하고 원내대표도 회담도 하고 정당 대표 회담도 할 텐데 민주당이 뭐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속된 말로 여의도 출장소 아니냐 예. 뭐 이런 비아냥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상대해봤자 별 결정 권한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청와대로 몰려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이 국회를 이렇게 팽개쳐 가면서까지 국회를 외면하면서까지 꼭 청와대로 몰려간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박영선, 예. 김현철 두 예. 장관 임명 강행, 또 조국, 조현옥 두 수석의 유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도 강하고 예. 그런 민심에 한국당으로서는 좀 편승하고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양측 보수 진보 그 세력들은 다 자기 세력을 지금 모으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면은 결국은 중도층
어필하기 위해서 한국당으로서는 청와대를 몰려간 거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실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덕이 예. 좀 있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판단이 가는 됩니다. 것 같다. 차지원 교수께서는 야당의 청와대 행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뭐 덕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얼마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하면 상당히 웰빙 정당이다. 예. 뭐 야성이 실종된 정당이다.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청와대 앞에 시위를 본다고 한다면 최소한 웰빙 정당의 이미지는 스스로 좀 벗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헐적 단식이다 해가지고 예. 상당히 좀 희화적인 모습을 스스로 릴레이 연출하지 단식. 않았습니까? 예, 릴레이 단식.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뭐 또 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석자리 반이라고 그러죠. 예. 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 장외 투쟁 자체가 청와대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하는 그 자체가 물론 뭐 야성과 나름대로 결속력을 다지는 건 좋지만 이것이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지금 장관 후보자 2명의 임명 강행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 논리가 상당히 주장이 일리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국민들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예. 왜 나눠져 있느냐?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 자체에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아직까지의 그러니까 논리나 논거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그 수권 대한정당의 그 자세를 표방한다고 한다면 이 지금 그 청와대 앞에 우르르 몰려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것이 아닐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듣기 좋은 꽃노래가 자주 너무 반복될 경우에는 상당한 식상함을 살 수 있겠다는 우려도 예. 듭니다. 걸핏하면 청와대로 달려가는 자유한국당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청와대가 다 하는 만기 청남이라고 하니 오죽하면 달려가겠느냐 또 그런 말씀들이시네요.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또 다른 패널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결사 저항하겠다고 하는데 속듯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 불똥이 본인에게 번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한국당은 4월 국회까지 파장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당은 가야 할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닙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총선용으로 폄훼하는 것도 그만둬야 합니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은 정쟁에만 눈이 먼 것 같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도 점잖게 돌아오시라 하는 말은 아니네요. 지금 홍영표 대표가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쟁에만 매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쟁에 매몰하고 있는 거는 뭐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정말 청와대나 여권도 해도 너무하고 자유한국당도 해도 너무하는데 어제 장관 임명을 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국무회의 하면서도 그렇고 임명을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도 사과를 하지 않으셔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기주 교육부총리 문제를 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그래도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공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했으니까 국회 보러 좀 양해해달라 이런 요청이라도 한마디 하셔야 되거든요. 그 말씀도 없어요. 또 인사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바도 전혀 없어요. 정말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야당이 뛰쳐가가지고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도 한편 이해하는데 저는 야당이 사실은 저렇게 강성투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지표는 거의 다 얻었다고 봐요. 예. 지금 여론조사 대충 보면은 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나오거든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진정으로 국민들한테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추경 편성하겠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2.23%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0.5% 끌어올리려면 추경 편성하는 게 필요해요. 대신 저 같은 야당이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추경 편성 해주겠다. 대신 정부가 정책 기조 바꿔라. 예. 이 소득주 성장, 말도 안 되는 일자리 예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국민들한테 희망이 있겠구나. 라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건 또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정기남 교수 시각은 어떤지
그 정태근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좀 전에 예를 들으셨는데 2000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기진 교육부총리가 낙마하자 인사수석 민정수석을 경질합니다. 그러면서 사과하는 입장을 발표하죠. 예.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한 문책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면에서 과연 지금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사실 국민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청와대 좀 보다 전향적이고 국민에 대한 정말 도리를 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과정 자체는 또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니, 지금 임시국회를 또 열어놨어요. 3월 국회 그냥 서성세월 했습니다. 보궐선거 한다고. 자, 4월 국회 처리해야 될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라든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경제 활성화 민생 관련 법안들 산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달 미세먼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미세먼지 대책, 또 이번에 산불 관련 대책 관련해서 추경안 편성 문제, 일이 산더미 같은데 청와대로 쫓아가면 뭐합니까? 자, 장관 인사 두 장관 임명 강행한 것에 대한 지금 반발입니까? 자,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어느 정도 호재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두 장관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전락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두 장관이 결정적으로 도덕적 하자를 드러낸 게 있습니까? 그리고 찬반 여론을 보더라도요, 거의 45대 43 정도의 국민 여론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을 존중해 줄 때가 됐다. 벌써 2명의 장관이 낙마했잖아요. 앞서 청와대가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야당으로서 뭔가 잘 나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무작정 기승전 문재인 정권 탓 이렇게 가가지고 도대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뭔가 여론전에서 파상 공세로 우위에 선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지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 이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 면에서 역풍 가능성을 조심해야 될 거다. 특히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의 고심은 더 깊어질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얻는 것, 잃는 것 어느 게 더 많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 수치를 보면 돼요. 예. 지지율.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 지지율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보면 덕실을 알 수가 있죠. 예. 제가 이제 그 지지율을 대충 적어놨는데 화면에 좀 띄워달라고요. 아, 예. 가장 이게 최근에 4월 첫째 주요. 리얼미터는 이제 갤럽이 계속 이게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그 조사를 보면 갤럽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이 41, 부정이 49입니다.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23이고, 그다음에 리얼미터 있죠. 리얼미터는 이제 이거 긍정이 47.3, 부정이 47.8, 데드크로스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1이 넘어요. 그런데 불과 지금 이게 대통령 임기 2년도 안 지났죠. 초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옛날에 이게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30%까지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천심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천심이 이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건 이제 현 정권이 황들이 민심, 물론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 민심은 받들고 있어요. 촛불 민심은. 그러나 이게 절반의 나머지 이게 보수나 자유우파의 민심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청문회 한번 보세요.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 안 되고 강행에게 13명입니다. 또 이게 낙마한 분이 11명이에요. 장관급. 이게 2년 만에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5년 동안에 도대체 이게 낙마자나 청문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일방 통행으로 야당과 협치를 안 하면요. 야당은 어차피 이게 반대가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역사의 평가는 여당한테 이게 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당이 먼저 협치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 예. 김현성 교수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뭐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지난 정부의 2년차 때 지지율 이런 거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0%대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뭐 굳이 논란을 만들지는 않겠는데요. 저는 이제 야당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이 경제 파탄이고 산불이 책임이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사리 분별을 하는 거죠.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발등에 불이 야당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파탄 날 지경이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앵커님,
발등에 불이 꺼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불이 끄는 게 먼저고 나중에 누가 책임이냐 따지는 게 먼저인데 그런 사리 비밀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재난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그래야 됩니까? 오히려 국회를 지키면서 국회 안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저는 야당은 이미 정략적으로 야당의 양강구도,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양강구도를 만들어서 기존 야당이 설 수 없는, 그러니까 보수 야당이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총선 전략이다. 그래서 다만 그게 이제 국민은 없고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정략만 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국민들은 이렇게 의심할 거예요. 지금 막 그 과거 적폐,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뭐 김학의 수사 같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지금 가서 지금 저러냐. 그런 것을 덮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진짜 이게 야당이냐. 예. 정말 지지리도 야당복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김현성 교수 아까 저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불을 꺼야 되겠죠.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너무 뻔한 질문하면서 마치 저한테 편들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 청와대 앞으로 몰려간 것 과연 득일까 실일까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또 이 와중에 산불을 놓고 정부가 과연 대응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국회 행안위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열린 발언들 한번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3시에 BH에서 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를 해요. 23시 11분부터 0시 56분에 하는데 VIP가 왜 처음부터 여기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까? 벌써 9시 44분에 대응 3단계가 발생을 했잖아요. 11시 11분에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왜 VIP가 0시 20분에 회의에 참석합니까? 술 취해 계셨어요? 9시 44분에 대응 3단계가 됐으면은 11시에 위기관리센터 회의를 할 때는 소위 VIP가 참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독이 문재인 정권 돌아서 특히 2019년 4월까지 332건이 터졌습니다. 뭔가 나사가 빠진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게 기후 문제 때문에 1년에 200몇 건 터지던 산불이 4개월 만에 지금도 4월 초잖아요. 3개월 만에 332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로는 2018년에는 993건으로 돼 있고요. 2017년에는 1,467건, 2016년에는 1,321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가져오세요. 제가 2015년에는 1,736건.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뭐가 맞는지 비교해 볼게요. 소방청 소방대응 3단계로 격상한 것이 이제 9시 44분. 국민들 앞에 나오신 것은 그 다음날 0시 20분이에요, 말하자면. 소방대응 3단계 격상 후 2시간 반 후예요. 대통령께서 청와대 안에 계시면서 무슨 회의를 하고 뭔 대책을 강구하시나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뭔 일이 바쁜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이 초대형 산불 앞에서 이렇게 대응해서 되느냐. 그래놓고는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웬 우리 야당 대표가 다 잘못해서 산불이 확산을 이렇게 하니 이게 격화소양이지. 이래가지고 산불이 제압이 되겠어요? 불난 거를 야당 탓하는 사람들은 난 처음 봤어요.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그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본질과 벗어난 가짜 뉴스들을 좀 잡아주십사 해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를 보니까 2016년의 화재가 43,413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화재가 42,337건. 그래서 16년 정부, 과거 정부보다 1,076건이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화재가 늘었다는 그 가짜 정보, 그리고 가짜 뉴스, 그리고 그걸로 이번 산불의 본질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재원 교수. 지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응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걸 보면 이제 아무래도 세월호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하고 있었느냐. 7시간 그 문제 때문에. 그 부분 아마 이제 그 좀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산불 대응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 전반적인 여론 자체는 정부가 상당히 기민하게 대처를 잘했다. 그래서 상당히 초대형 산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시켰다. 아마 그런 쪽에 있어서는 많은 뭐 또 이래 국민들이 그 박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뭐 그 와중에 뭐 좀 격가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낙연 총리의 꼼꼼한 수첩 뭐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될 정도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번 정부의 그러니까 대응이 잘 됐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국회의 야당 의원들 질의 보면서 아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강원도 산불 자체가 탈원전 때문에 비롯됐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억지 춘향이란 말이 있고 억지 춘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는 이 두 말이 억지 춘향은 들어봤는데 밑에는 제가 처음 보는 억지 춘향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이 그러니까 어느 것이 표준 말이냐로 위에가 맞죠. 위에가 맞다고 보십니까? 아닌가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억지 춘향은 변사또가 춘향에게 그러니까 지금 수청을 들려고 강근하는 어거지로 지금 상황을 만드는 상황이고요. 억지 춘향은 경상북도 봉화에 가면 춘향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철길이 지나가는데 전라남도 화순에도 춘향면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말하는 건 이제 경상북도 춘향인데 경상북도 춘향에 지금 그 철길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철길을 원래 놓을 때 원래 그 가면 안 되는데 그 어느 정치인이 유력하게 끄집어 당겨서 했다. 그래서 어거지로 했다. 그래서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 만들기 전에 억지 춘향이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거야말로 억지 춘향 같은데? 근데 지금 국립국어원에도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지금 의원을 놓고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억지 춘향이 맞는지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그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강원도 산불의 원인 자체가 탈원전이라는 그 자체가 억지 춘향이든 억지 춘향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번 뭐 산불의 원인이 뭐 개폐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결정적인 것은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 고성과 간성과 양양 있는 양간지풍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이전에도 상당히 산불이 이 봄철에 자주 발생해 대형 산불이 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약간 인재적인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억지 춘향격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과연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왜 이렇게 이 정부 들어서 산불이 많이 나느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태양광 때문에 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산불이 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 때문에 한전의 경영 수지가 악화됐고 무리하게 이런 예산을 삭감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잘 냉정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으로 인해서 화재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대통령의 정책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고성 산불이 또 대통령 탓이랍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황교안 체제 이후에 정쟁이 도를 넘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라 저는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야당 대표라고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다른 어떤 정치인들보다 정쟁의 달인입니다. 정쟁 제조기 수준입니다. 서종 변호사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촛불 하더니 촛불 정부가 아니라 산불 정부다 그런 얘기 했죠? 그 내용 잘 아시죠? 표현을 볼 때는요. 그런데 한 구절만 따서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야죠. 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현
정권 있잖아요. 민주당요. 네. 이분들에게 세월호는 박근혜 탓이고 이번 산불에게 나경원 탓입니까? 이번 산불에 나경원 원내대표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정의용 이분이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간다는 걸 잡아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1차장을 대신 보내서 잘하고 있다 했잖아요. 도대체 나경원 원내대표가 뭘 잘못한 게 있냐 말이야. 이번 산불에. 따라서 이 가짜뉴스는 빼더라도 팩트만 보자고요. 자, 첫째 산불의 가장 큰 문제는 산림 훼손이죠. 근데 작년 한 해에 태양광 한다고 산림이 훼손된 게 2,443만 평방미터입니다. 축구장이 3,300개예요. 이번 산불의 5배입니다. 1년에 133만 그루 나무가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 사회이사를 했잖아요. 예. 이 태양광 이게 전력이 밤에 쓸 수 있습니까?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산불로만 훼손되는 산림보다 태양광이 많다는 걸 말하고. 예. 자, 두 번째 탈원전 있죠. 이것 때문에 이게 한전이 그 우량 기업 한전이 얼마나 이게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예산을 보니까 태양광에 투자하다 보니까 기존의 변압기나 개폐기나 이게 배전 시설 있죠. 이게 연한이 계속 늘어나요. 옛날에 이게 12년마다 교체하는데 뭐 18년 된다든지 이런 식이 되다 보면 이번 산불의 원인은 직접 원인은 아니에요. 변압기가 물론.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자꾸 이게 한전이 실수를 못하면 그럼 이게 산불이 대형 계속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기후를 이런 걸 이게 그 자유한국당 지지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건 팩트이기 때문에 뭐 전혀 이게 근거 없는 가짜뉴스는 아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부분 설명하신 것은 이제 정용기 정책의장 얘기하고 좀 맥락을 같이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까 김문수 전 지사가 이게 산불 정부냐 촛불 정부냐 하는 게 앞뒤를 들어보면 좀 다르다는 건 어떤 말씀인지. 근데 그분의 유튜브 방송이나 예. 직접 이게 다 보면 이런 데 그 에너지 정책 탈원전부터 이 제가 금방 요약한 거 그걸 이런 다 걸 이야기한 다 내용이었어요? 보면서 예. 이제 그 비판하고 그걸 있는데. 다 들어보면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김현성 교수. 네. 오늘 까마귀가 많이 울어대네. 예. 서정욱 변호사님이 팩트 얘기하시니까 몇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팩트가 맞으려면 이제 그 현재 산불이 난 지역에 태양광이 많으냐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들어본 바가 없고요. 한전의 수지는 원료와 관련된 그 실제 수입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지가 좀 적자가 났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전혀 사실관계가 틀리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최고 지도자가 현장에 가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고 지시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대통령이 다들 알겠지만 첫 번째 지시가 이거였습니다. 모든 행정령을 통해 총력 대응해라. 군병력 총동원해라. 외딴 지역 피해자 확인 수색 작업해라. 생필품 공급하고 이재민 대책 바로 세워라. 특별재난지역 신속하게 검토해라. 타 지역 소방 공백 최소화해라. 이 지시했어요. 왜 그걸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현장에 가게 되면 또 의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정말로 맥을 짚는 진짜 포석을 하듯이 재난과 관련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짜뉴스로 떠들었는데 7시 이후에 어떤 뭐 신문의 날 행사 이후에 뭐 술을 마셨다 그러는데 실제 대통령은 6시 15분부터 6시 40분까지 신문의 날 현장에 있다 떠나신 거예요. 그 뒤로 7시 이후에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짜뉴스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국민들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다라는 게 최근 뭐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온라인에서 최근 산불과 관련돼서 참 이런 것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뭐냐면 2017년에 말이야 소방청이 되고 나서 소방지침이 출동지침이 바뀌었대. 그래서 전 지역으로 다 갈 수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그 장면들 소방차가 막 휴게소에 막 가득하고 고속도로를 가득 메우고 이런 장면들이 결국은 2010년 후반에 소방청이 되면서 출동 지침이 바뀌면서 된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양양 고속도로가 뚫려서 신속하게 갈 수 있었다. 군을 신속하게 투입했다. 그리고 의전이 없더라. 보니까. 근데 그 강원도의 무슨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불 껐다고 막 그러대요. 참. 그리고 속초 보강사 문화재 하나도 소실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이 긴급하게 가서 다 갖고 왔다. 저는요, 제발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감하는 말을 해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차정 교수 어떤 말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잠깐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 아까 김문수
예. 전 경기지사의 그 말씀, 그러니까 촛불과 산불에 대한 이야기가 뭐 상당히 그러니까 맥락에서 동떨어져는 하나의 뭐 이 단어를 예. 갖고 하나의 문장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방금 다시 찾아봤어요. 예. 그때 김문수 전 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촛불을 좋아하더니 산불 정부가 됐다는 예.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말 자체는 뭐 이것이 맥락과 동떨어지고 그걸 떠나서 저는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촛불과 산불을 등치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촛불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대통령과 또 그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에서 비롯된 주권 재민의 그런 발로에서 비롯된 행위 자체를 자연적인 재해에 가까운 산불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진짜 이 촛불 혁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시민의식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뭐 다 들어보면 또 맥락이 이해가 될 거라고 서정욱 변호사 얘기하셔서 또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랬는데. 또 김문수 전 지사가 과거 집권 세력의 또 이 참여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촛불혁명을 불러왔던 데 대한 나름대로 염치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 이야기를 함부로 하실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예. 촛불과 산불을 이렇게 같이 등치시키면서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에게는 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과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태양광 또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이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놓고 좀 공방이 벌어졌는데 에너지 문제하면 또 정태근 의원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 지금 보면 우리 서 변호사님이 인용한 팩트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우리 또 김현성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팩트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동물들이 바쁩니다. 예. 태양광 발전이 산림 훼손을 많이 시켰지만 그것이 무슨 발화의 원인이 된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한전의 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송배전 점검 비용을 줄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력회사는 송배전 설비에 이상이 오게 되면 산불이 안 나더라도 엄청나게 손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홍영표 대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료비가 올라가가지고 그랬다. 그게 아니고요. 국제유가가 올라간 건 맞습니다. 작년에 2016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2018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발전 구조를 보면 연료가 올라가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의 발전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유나 LNG로 갈수록 기본적으로 S&P라고 해서 전력 단가가 높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부 때문에 사실은 한전에 적자가 온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국제 연료비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걸 서로 다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여기다 불은 누가 끄나 써놨는데요. 이번 산불 났을 때 가장 애를 많이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림청 소속의 특수 진화대 분들입니다. 산림 특수 진화대 분들. 어제 보니까 이분이 고생들 많이 하시더군요. 지금 전체 인원이 331명인데 예. 173명 투입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 근데 이분들이 증원해달라고 그랬어요. 산림청에서. 근데 이분들 10개월짜리 계약직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연봉 3천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저분들 1,000명은 의리는데 300이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일자리 만들다고 노인 일자리를 51만 개에서 61만 개.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시간 일하고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주는 일자리. 예. 그거 만들려고 올해 추가로 들어간 돈이 2천억이에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들어간 돈이 8,200억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산에 가보면은요, 산림 소방 장비, 진화 장비 함이 있어요. 들어가 보잖아요. 뭐 있냐면은요, 삽하고요, 모래주머니 있습니다. 소화기 없어요. 예산을 이런 데 써야죠. 불을 제대로 꺼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도 그렇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산불이 몇 개 더 나니 무슨 문재인 정부가 이 얘기할 게 아니라 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산불 예방 대책은 뭐고? 그렇죠. 산불이 났으면 이번에도 가장 초동 대책에 문제가 됐던 것이 야간 헬기가 못 뜨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발주해도 한참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서로가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정치지. 한 사람은 촛불 얘기했다가 산불 얘기하고 한 사람은 우리 책임 없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짤막하게 예.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불이 나면은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요. 그 후에 대처는 저는 이번에 정부가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지금 불이 난 것은 언론에 전부 보도된 내용은 전신시 개폐기에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예. 그 양간 예. 그 뭐 바람인가요? 지풍. 양간 지풍. 예. 예. 그 바람을 타고 확 번진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 하면은 왜 전신지에서 개폐기에서 불꽃이 튀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없어요. 예.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 조사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뭐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한전이 지난해 2018년에 그리고 2017년에 영업 적자가 영업이익이 5조 원, 무려 5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은 5조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요, 한전은 뭐 우리나라 최고 공기업이고 최고 이익을 많이 냈어요. 2015, 16년에는 11조, 12조의 이익을 냈는데 예. 지난해 2018년에 2천억 원의 손해를 났어요. 손해가. 그러니까 5조가 줄었다는 거는 뭐고?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은 예. 전체적으로 5조가 줄었는데 예. 그동안 이 흑자를 냈는데 그 줄어든 중에서도 마이너스로 갔다 이거죠. 적자 기업으로 돌아섰을 정도로 많은 그런 한전의 그런 그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줄었던 이해가 거예요. 잘 안 됐는데. 지금 말씀을 자, 하면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1조 원에서 예. 5조 원 수익까지 났다가 예.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로 돌기 시작했다. 그 설명하시는 그런 겁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5조. 약한데 복잡해요. 5조 적자가 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그런 상황이 돼 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얘기한 건 전부 국제 유가가 올라서 그렇다. 국제 유가가 올라서 5조 적자가 납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태양광이라든가 아까 얘기 나왔지만 5조 LNG 적자는 같은 아니고. 예. 원전 그 전기 만드는 전력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원전에 비해서 이러한 태양광이라든가 LNG에 의한 전력 단가는 한 4, 5배가 되는 거군요. 거기에서 온 적자도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불의 원인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예. 검토를 해야지 그런 얘기를 싹 빼고 이 수습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진도 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갈게요. 교수님 얘기 너무 지당하시고요. 저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자꾸 한전 문제를 건드리는 게 그럼 과연 과거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3%는 안 났냐. 그게 합당해야 이 명제가 맞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는데 아까 일부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고 또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모여서 고민하는 그런 국회 봤으면 좋겠는데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